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단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주말 동안 떨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24% 오르면서 900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또 아이오타가 9.68%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전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조 782억 원으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3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이 주말 동안의 하락장이 조금 멈추는 것 같고 상승 조짐이 좀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이 하락세가 G20 회의의 영향이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요. 네, 저도 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죠. 19일부터 20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20개국이 모여서 G20이 열립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죠. 주요 논의 사항은 규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시장을 이렇게 만든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연우 네. 씨가 보기에는 이 각국의 정부가 암호화폐를 뭐 없애버리려고 G20을 여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너무 반발이 클 것 같지 않아요? 네, 원래 G20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경제, 네.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그런 기구죠. 그리고 그렇죠. 순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수준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서 협력을 하자고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이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규제한다, 뭐 망한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패닉셀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은 규모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네, 뭐 이미 텔레그램은 ICO를 통해서 조 단위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죠. 자, 그리고 그 밖에 뭐 일본 라쿠텐 그리고 우리나라의 라인과 카카오 역시 자체적인 IC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 ICO를 진행하고 이 암호화폐 도입을 꾀한다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올해는 대기업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암호화폐의 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보다는 아무래도 대기업 측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 일각에서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대기업들의 리버스 ICO가 주목받고 있어요. 자, 네. 그리고 실제 컨텐츠 규모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퀀텀의 개발자 스텔라도 전 세계 3천여 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단 2%만 생존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네. 이 생태계를 보유한 일부 암호화폐만 생존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G20에서 좀 긍정적인 결론이 나와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풀렸으면 하는데 맞아요. 마침 오늘 아침에도 뭐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오늘 뭐 그래요? 약간씩 반등하는데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약간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계속 약세였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G20 이런 것들 이어지면서 약세로 이어나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이렇게 약세로 좀 빠진 데에는 이제 뭐 뉴욕에서 이 전기세, 그러니까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전기세를 비싼 요금을 매기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국내 ICO가 힘들어짐에 따라서 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네. 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포브스가 발표했습니다. 톰리 리서치 부문장 어드바이스 글로벌 이쪽에 말을 했는데 BMI 지수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술적 지표로서 암호화폐의 투자 척도를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BMI가 지금 8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암호화폐들이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들 뭐 70% 이상 떨어졌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85%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에 2010년 이후에 한 10년여의 지금 동안 보시면은 3번의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포브스지는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는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다시 무조건 반복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포브스가 리스크 염두에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1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 요인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채굴업자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동안 7,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채굴 비용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투자회사인 펀드스트라트 분석팀은 채굴 장비 비용, 전기 사용료 등을 반영한 채굴 원가는 8,038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7,7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으니 이는 채굴자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는 수치인 거죠. 한편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아래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채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잃는 상황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서클이 인수한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클은 향후 주력할 시장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홍콩을 꼽았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총 100여 명의 신규 채용 계획에서 3분의 1을 아시아에 배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서클은 지난달 폴로닉스를 인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얼레어 대표는 모든 현지 규제를 따르는 것과 동시에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진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보시죠. 지난 1월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이 ICO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ICO 모델 다이코 플랫폼을 발표했었죠. 다이코의 핵심은 개발 프로세스에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가 개발자의 진전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기부된 자금의 환불을 투표자가 투표할 수 있게 하는데요. 기존 모금 방식과는 달리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 이 사기 ICO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자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이코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프레스토 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ICO에 대한 강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다이코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세계적인 R&B 작곡가 테디 라일리의 스타 토큰이 발행됩니다. 테디 라일리는 마이클 잭슨의 앨범 프로듀싱을 제안할 정도로 미국 음악계의 거장이죠. 국내에서도 소녀시대, 동방신기, 또 레드벨벳 등의 음반 작업 프로듀서로 참여했었는데요. 얼마 전 국내에서도 걸그룹 티아라 멤버의 큐리와 은정이 토큰을 발행했었죠. 이 연예계에서도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저도 연우 토큰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비타민 최연우였습니다.